1. 달콤한 거짓말. 서울 강북구의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65세 박순자 할머니가 갓 태어난 손주를 품에 안고 있다. 주름진 손으로 아기의 볼을 어루만지며 흘리는 미소는 그야말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감에 젖어 있다. 4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살아온 그녀에게 첫 손주의 탄생은 인생의 새로운 의미였다. 34세 아들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29세 며느리 민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민지는 출산 휴가가 끝나면서 회사 복귀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순자가 나섰다. 며느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아이를 봐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있지 않느냐고. 민지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했다. 시어머니께 이런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사양했지만 순자의 적극적인 제안에 결국 감사함을 표했다. 하지만 이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순자 역시 자신의 선의가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게 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손주에 대한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독이 될 줄이야. 첫 며칠은 정말 달콤했다. 민지는 회사에서 돌아올 때마다 케이크나 과일을 사들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표했다. 아이가 잘 있었는지 세심하게 묻고 어머님이 힘드시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보였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뿌듯해했다. 역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예의를 안다고 생각했다. 아들 민수 역시 어머니에게 고마워했다.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해하는 아내를 보며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 덕분에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표했다. 가족단체 채팅방에는 손주 사진과 함께 감사 메시지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달콤한 꿀에는 항상 독이 숨어 있는 법이다. 감사함은 점점 당연함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며느리의 부탁은 서서히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순자는 아직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가족이 화목한 것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만 보였다. 선의가 의무로 변하는 순간. 민지의 부탁은 처음에는 정말 소소했다.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간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간다,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 모두 2~3시간 정도면 충분한 일들이었다. 순자는 기꺼이 손주를 봐주었다. 7개월 된 손주 지호는 정말 천사 같았다. 잘 먹고 잘 자고 할머니만 보면 방긋 웃어주는 아이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했다. 2~3시간이던 부탁이 반나절이 되고 반나절이던 것이 하루 종일로 늘어났다. 민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길어졌다고 쇼핑하다 보니 시간을 놓쳤다고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연락했다.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하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순자의 몸은 점점 지쳐갔다. 65세의 나이에 7개월 아기를 하루 종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아이가 울면 달래고 잠들 때까지 업고 다니는 일의 반복. 젊은 엄마들도 힘들어하는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더욱 속상한 것은 아들의 태도였다. 민수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어머니를 격려했다. 손주랑 있을 때 제일 행복해 보이신다며 지호도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다며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양 받아들였다. 아내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모습이었다.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매일같이 유모차를 끌고 나타나는 순자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댔다. 며느리는 어디 갔는지 젊은 사람들은 편하게 살고 시어머니만 고생한다고 요즘 젊은 엄마들은 책임감이 없다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답답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민지가 했던 말이었다. 순자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머님은 손주 보시는 걸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지호도 할머니한테만 잘 맡겨지고요.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마치 순자가 개인적인 취미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인가? 손주가 귀엽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 자신의 삶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수십 년간 운영해온 가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육아에 매달려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손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졌다.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부모가 바쁜데 누가 돌봐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순자는 자신을 달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다. 3. 당연함이 된 희생, 사라진 감사.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인 양 행동했다. 어머님, 오늘도 지호 좀 봐주세요. 내일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는데 지호 맡겨도 되죠?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싶은데 하루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말투부터 달라졌다. 처음에는 정말 죄송하다며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것이 이제는 마치 당연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처럼 변했다. 심지어는 미리 말도 없이 계획을 세운 후에 나중에 통보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미 약속을 잡아놨다며 어차피 어머님도 지호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지가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자랑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전화통화에서 민지는 친구에게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육아를 완전히 맡아주셔서 자신은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고 마치 자신이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일 뿐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노동력 착취였다.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삶을 희생해가며 제공하는 서비스가 며느리에게는 그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순자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무릎과 허리의 통증은 날로 심해졌고 밤에는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지호가 밤에 깨서 울면 민지는 피곤하다며 순자에게 맡기고 자신은 계속 잠을 잤다. 새벽에 아이를 달래며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순자의 모습은 정말 처절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고 혈압도 위험 수준이라고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지만 순자에게 휴식이란 사치였다. 매일같이 아이를 맡아줘야 했고 자신이 쓰러지면 그 아이는 누가 돌봐줄 것인가 하는 걱정뿐이었다. 그런 순자의 고충을 아들 민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내 편만 들었다. 민지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다며 어머니가 손주 봐주시는 덕분에 아내가 일을 계속할 수 있다며 마치 순자가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지가 자신의 어머니와 비교하며 한 말이었다. 친정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봐주시는데 시어머니는 건강하시고 아이도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치 순자의 희생이 그녀의 좋은 조건인 양 말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4. 여행이라는 이름의 배신. 결정타는 민지가 여행 이야기를 꺼낸 날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와 민수가 조심스럽게 순자에게 다가왔다. 표정부터가 뭔가를 부탁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지가 입을 열었다. 결혼 후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는데 이번에 일본으로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다고. 지호를 부탁드릴 수 있겠냐고.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3박 4일이면 꽤 긴 시간이었다. 지금까지는 하루 이틀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손주 생각에 결국 승낙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머니가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는 마음에서였다. 일본 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민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생기발랄했다. SNS에는 온통 여행 사진들로 가득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풍경, 행복한 부부의 모습들. 그동안 아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를 완전히 날려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집에 있던 순자는 지옥 같은 3일을 보냈다. 지호는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계속 울어댔다. 밤에는 더욱 심했다. 엄마를 찾으며 새벽까지 울부짖는 아이를 달래느라 순자는 1시간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체력적으로도 한계였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민지는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여행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태국으로 5박 6일을 가겠다고 했다. 일본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는 좀 더 긴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순자가 힘들다고 하자 민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호도 할머니한테 잘 맡겨지고 어머님도 손주 보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말했다. 아들 민수는 더욱 가관이었다. 아내가 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여행을 통해서 재충전을 해야 한다며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마치 순자의 희생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태국 여행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지호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새벽 3시에 혼자서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간 순자의 모습은 정말 처절했다. 의사들은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의아해했다. 부모는 어디에 있냐고 왜 할머니 혼자 왔냐고 물었다. 그때 순자는 너무나 부끄러웠다. 부모는 태국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다고 할머니인 자신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말해야 했다. 의료진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두고 해외여행을 갈 수 있냐는 표정이었다. 순자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한편 태국에 있던 민지와 민수는 비치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고 있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급한 연락에도 불구하고 당장 돌아올 수는 없다며 어머니를 믿는다는 말만 했다. 그들에게 여행은 아이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몸과 마음이 무너지다. 태국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지의 여행 욕구는 더욱 강해졌다. 이번에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도는 2주짜리 일정이었다. 순자가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없었다. 민지는 이미 항공편과 호텔을 모두 예약해 놓은 상태였다. 시어머니의 동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지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랑하는 모습이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완전히 맡아주셔서 자신은 남편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다른 엄마들이 부러워할 만큼 운이 좋다고 자랑했다. 마치 순자가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신만의 특별한 자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다. 순자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고 허리 디스크까지 생겼다. 매일 아이를 안고 달래느라 생긴 결과였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다. 매일 지호를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욱 심각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식욕도 잃어갔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매일 아이만 보고 살다 보니 사회와도 완전히 격리된 느낌이었다. 예전에 운영하던 반찬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다. 아이 돌보느라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호가 말을 시작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18개월이 된 지호가 처음으로 한 말이 할머니였다. 엄마보다 할머니를 먼저 불렀다. 순자와 보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지는 이것을 보고 오히려 좋아했다. 할머니를 잘 따르니까 앞으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순자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정작 친어머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아니었다. 완전히 뒤틀린 구조였다. 유럽 여행 준비를 하는 민지의 모습을 보며 순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명품 가방을 사고 새 옷을 마련하고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민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다. 그동안 순자가 아이를 돌보느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을 때 민지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지가 여행 가기 전에 순자에게 한 당부였다. 지호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사다 놓으라고, 새 장난감도 준비해 두라고, 아이가 심심해하지 않게 잘 놀아주라고 지시했다. 마치 순자가 고용된 보모인 것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감사 인사는 형식적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에는 완전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불과 2년 사이에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팼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다. 이것이 손주를 돌봐준 대가였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친 결과였다. 6. 분노의 폭발, 계획된 복수. 유럽 여행을 한 달로 연장하겠다는 민지의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참을성이 완전히 바닥났다. 한 달이라고? 30일 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보라고?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당연한 일인 양 떠밀어 놓고 자신들은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겠다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2년 반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며 복수를 계획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 없었다. 자신도 인간이고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다. 다음 날 순자는 냉정하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먼저 지호를 데리고 외할머니 집으로 갔다.
민지의 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순자의 사정을 들어보고는 분노했다. 어떻게 딸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며 자신이 손자를 돌보겠다고 했다. 외할머니도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호를 안전하게 맡긴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쌌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옷들을 꺼내고 화장품도 챙겼다. 그리고는 평생 친구인 영숙이와 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자신도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그동안 손주 때문에 만날 수도 없었던 순자가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사정을 듣고는 모두 순자의 편을 들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렸다며 그동안 너무 참았다며 이참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격려했다. 순자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예약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손주 때문에 꿈도 꿀 수 없었던 여행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주인공이 될 차례였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로 살지 않을 것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지호는 외할머니 집에 안전하게 맡겨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도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고 육아는 부모의 몫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공항에서 친구들과 만난 순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피어났다. 영숙이는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이제야 옛날 순자 같다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 안다고. 점순이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 친구들 이야기를 하며 순자를 위로했다. 비행기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자신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남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손주가 귀엽다고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유럽에 있던 민지와 민수는 순자의 메시지를 받고 경악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지호는 어디에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지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예약한 일정들을 취소하기는 어려웠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외할머니 집에 전화해보니 지호는 안전하게 있다고 했다. 하지만 외할머니는 사위에게 따끔한 말을 했다.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다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라고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고 질책했다. 그제야 민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한계에 도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떠났고 그들은 유럽 한복판에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7. 무너지는 성과 현실을 마주하다.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순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사진도 찍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시간이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라산을 오르는 순간이었다. 정상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럽 여행을 급히 취소하고 돌아온 민지와 민수는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지호는 외할머니 집에 있었지만 외할머니도 나이가 있어서 오래 돌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 문제였다. 민지는 갑작스러운 여행 취소와 조기 귀국으로 인해 회사에서 문제가 되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상사는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경고를 주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문제로 회사를 자주 조퇴하고 결근하면서 상사의 눈밖에 났다.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였다. 지호를 집으로 데려온 후 두 사람은 육아의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밤에 아이가 울면 누군가는 깨어서 달래야 했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는 일도 누군가는 해야 했다. 민지는 첫날부터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그동안 어머니가 해주던 모든 일들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낯설고 힘들었다. 지호는 할머니가 없어진 것을 알고 계속 울어댔다. 할머니를 찾으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반응이었다.
지호는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그리워했다. 엄마가 안아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계속 할머니를 찾았다. 그동안 할머니와 보낸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더 익숙한 존재였던 것이다. 민수는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쉴 수 없었다. 아내 혼자서는 아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도 육아에 참여해야 했다. 그동안 어머니가 모든 것을 다 해주셔서 자신은 아빠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저귀 가는 법도 분유 타는 법도 제대로 몰랐다. 한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지쳐 있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평온했는데 이제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8. 굴욕적인 사과와 거절. 제주도에서 돌아온 순자에게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했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했다며 아내의 잘못을 막지 못한 자신도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어머니의 도움을 구걸했다. 정말 절박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순자는 냉정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두 번의 사과로 풀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민지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 지금 당장 힘드니까 하는 말이지 상황이 나아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 뻔했다.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고. 손주는 귀엽지만 키우는 것은 부모의 몫이라고. 더 이상 육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포기해야 했는지 조목조목 따졌다. 민지는 더욱 절망적으로 매달렸다. 정말로 정신을 차렸다며 앞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며 시어머니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지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었다. 용돈을 드리겠다고, 가사도 도와드리겠다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더욱 화가 났다. 지금까지는 공짜로 부려먹었는데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인가? 아들 민수는 더욱 한심했다. 어머니에게 가족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정에 호소했다. 혈육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냐며 손주를 위해서라도 도와달라고 애걸했다. 하지만 순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동안 가족의 의미를 생각했던 것은 자신뿐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사과와 애걸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고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손주를 보고 싶으면 가끔 놀러오는 정도만 허용하겠다고. 육아는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9. 새로운 삶의 시작. 순자의 거절이 확고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아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해주신 일의 경제적 가치를 깨달았다. 더욱 큰 문제는 아이가 낯선 사람을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할머니하고만 있던 지호는 베이비시터를 무서워했다. 계속 울고 보채면서 할머니를 찾았다. 결국 민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민지의 퇴사는 가정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맞벌이 수입으로 계획했던 생활이 무너졌다.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고 생활비 절약을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다. 그동안 시어머니 덕분에 누렸던 풍요로운 생활이 얼마나 큰 특혜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육아의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24시간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민지는 정신적으로 무너져갔다. 사회와 단절된 느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느낌, 끝없이 반복되는 육아의 무게가 그녀를 압도했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민수도 퇴근 후에는 육아에 참여해야 했다.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도 쉴 수 없었다. 아내의 육아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자신이 돕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동안 어머니 덕분에 아빠 역할을 거의 하지 않고도 편안했던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깨달았다. 더욱 참담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이웃들은 시어머니가 손주를 안 봐준다며 수군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화나게 했나 보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잘못한다더라. 시어머니가 화가 날 만도 하다는 말들이 들려왔다. 민지는 그런 시선들이 너무 부끄러웠다.
한편 순자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다. 노인대학에 등록해서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에서 요가와 댄스도 배웠다. 가장 뿌듯했던 것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손주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단골 손님들은 순자가 돌아온 것을 무척 반가워했다. 그동안 어디 갔었냐며 다시 장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10. 진정한 반성과 변화. 몇 달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육아의 현실을 직접 겪으면서 그들은 진정으로 변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모든 도움에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특히 민지의 변화가 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며 부끄러워했다. 육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자신을 반성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어머니에게만 의존했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이었다. 그동안 여행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민지는 이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때로는 힘들지만 그것도 부모로서 겪어야 할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순자는 가끔 손주를 보러 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잠깐 놀아주고 가는 것이었다. 육아의 책임은 절대 지지 않았다. 아들 부부도 더 이상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순자가 올 때마다 아들 부부는 최대한 예우를 표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모시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어머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반성하며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려고 했다. 지호도 점차 부모에게 적응해 갔다. 처음에는 할머니만 찾았지만 이제는 엄마 아빠와도 잘 놀았다. 오히려 이제는 더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었다.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도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1년 후 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았다. 자신만의 삶을 되찾으면서 생기도 돌아왔다. 친구들은 순자가 10년은 젊어졌다고 말했다. 반찬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순자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음식의 질도 높아지고 단골 손님도 늘어났다. 경제적으로도 더욱 독립적이 되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순자는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하고 있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키우지는 않았다. 가끔 만나서 예뻐해주는 진짜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들 부부도 진짜 부모가 되었다. 육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다. 무엇보다 어른들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민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 풀타임은 아니지만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 만족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누렸던 자유가 아닌 자신이 책임지는 범위 안에서의 자유였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순자는 지호와 함께 놀아주고 있었고 민지는 시어머니께 차를 드렸다. 민수는 아들을 돌보며 아내와 어머니를 살폈다. 평범하지만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식사 후 순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를 찾았으니 됐다고 각자 자신의 몫을 하며 살면 된다고. 그리고 지호를 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만 보면 된다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년간의 혼란과 고통이 모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성장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장면 순자가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하고 있다. 정상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른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박순자의 이야기였다. 당연시되던 희생을 거부하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은 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이었다.